네, 반갑습니다. 저는 뮤비스 음악 임용 강사 다혜나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가 기본 이론만도 아니고 화성학 강의부터 오늘 시작을 하게 된 이유는 일요일 달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요일의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을 거냐, 기본 이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이 아니고요. 정말 전체의 골자를 잡는 단계라고 생각하셔야지, 제가 기본만 가르친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물론 그걸 거두느라고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해요. 제가 수업 준비를 하면서. 왜냐면 골자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 너무 많은 포화된 자료를 드려서도 안 되고요. 뭐 제가 자료가 넘쳐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골자를 드리기 위해선 최적의 이것만 외워도 됩니다라고 하는 자료를 드리려고 하는 거가 저의 어떻게 보면 강의 준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일요일 달에 지금 강의 개설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성학부터 시작해서 기본 이론, 그리고 이때 음악교육론 그 개론서반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론서반은 이제 인강으로 올려져 있는 거여서 아마 가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갈증이, 내가 그 음악교육 기초라든지 이런 거 좀 자세히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좀 리딩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기출이 제일 궁금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 해서 다 이미 찍어줬던 강의들이 다 업로드가 될 거니까, 특히 올해 이제 패키지를 쭉 가시는 분들은 기출 문제를 계속 가지고 1년 동안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설계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일요일 달에 보고 끝난다가 아니라 7, 8월 달에 되면 또 그걸 또 보시게 될 거고 하는 구조로 돼 있고, 당장에 다음 달부터 제가 또 작년에 나왔던 거를 기출 특강도 또 들어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강의 자체는 화성학하고 기본 이론반이 두 반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외로 추가로 가는 거가 다음 주부터 인강으로 오픈되는 거가 기출이 상시로 지금 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음악교육론이 1월 13일부터 가는 건 아니고 음악교육은 조금 더 늦게 아마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기본 이론반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음악교육론을 배우고 난 뒤에 이제 그걸 복습하는 방법으로 개론서를 꼼꼼하게 읽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반이 오픈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요일 달을 그냥 여러분들이 좀 가볍게 생각을 하셨다면 그건 큰 오산이고, 전체 구조를 잡는 거기 때문에 재수 이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단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단계 초석을 잘 쌓아놔야지 3월달이 좀 더 편해지고, 3월달이 편하지는 않지만은 공부를 하는 재미를 갖게 되거든요. 근데 그 밑바닥이 없으면은 이게 어느 카테고리에 분류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달에는 자료가 이만큼씩 나가게 되잖아요. 굉장히 심화된 자료들을 보게 될 거고, 근데 그 자료들을 어떤 카테고리에 분류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서랍장 정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서랍장 정리가 없는 상태에서 가다 보면은 공부가 엄청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아마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을 초수이신 분들은 그게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일단 그냥 엄청 어렵대, 엄청 많대, 엄청 어렵대, 이것만 남아있죠. 그리고 이 시험은 엄청 합격하기 힘들대, 이것만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년이 되게 달라지고요. 만약에 올해 초수분들이 안 됐다 하더라도 내년에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고, 그거 또 되게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지금 이제 이 1월 달부터 대단한 마음을 먹고 시작하시는 거는 아주 잘 하신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빡세게 공부할 수 있게 제가 많이 푸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따라와 주시면 반드시 합격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아까 말했자면 굉장히 힘들게 해야 된대 라고 하는 그 수준이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만 하면 돼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토할 것 같아 라고 토하기 전까지 하면 돼요. 그래도 별로 토 안 하고 별로 죽지 않거든요. 공부하다 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하고 뭔가 성장을 했었을 때 그 다음 걸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저를 활용을 해서 아마 이제 적응하시다 보면 알 거예요. 다이나 클래스에서 질문을 어려워하는 사람들 그렇게 없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질문을 하는 거에서
글쎄요.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냥 무작위 하는 질문들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전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시든 간에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만약에 거기에서 레퍼런스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제가 그거는 근거 자료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라는 거. 그리고 오늘도 웬만하면은 수업보다는 여러분들 설계를 위해서 직강 선생님들 지금부터 해서 개별 상담을 다 하려고 해요. 개별 상담을 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용기를 많이 갖고 1년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서야 저 다현 선생님한테 꼭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너무 쑥스러워서 말을 못했어요 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할 말이 없으면 선생님 저는 굳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얼굴 보고 갈게요 하고 가셔도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강제적인 상담을 오늘부터 실시를 하겠습니다.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가만히 계셔보세요. 공지가 나고 알아서 상담이 진행이 될 테니까 공지만 잘 따라주시고, 여러분들이 뭐 제가 영 보기 싫다라고 하면은 그냥 등록된 전화번호를 바꾸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바꾸지 않은 이상은 제가 보통 개강하자마자 제 핸드폰에 여러분들 거를 다 저장을 쫙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처음 전화하신 분도 누구 선생님하고 제가 이 선생님 내 이름 어떻게 알지 아마 하면서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물론 중간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거의 1월달, 3월달 이렇게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은 제가 이름이 뜬 상태로 전화를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인강 선생님들도 강제적 상담이 아마 가게 될 거고, 올해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임용 내용이 별로 크게 안 바뀌어요. 그리고 교육과정이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별로 뭐 바뀌기만 한 교육과정 말고는 바뀔 게 없어요. 그래서 바뀌는 거는 특강을 다 해요. 교육과정 특강 올해 할 거예요. 그것도 상당히 여러 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컨텐츠가 뭔가 바뀌고 안 바뀌고 이런 것보다도 제가 올해는 여러분들한테 강제적으로 푸시를 하는 곳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중키라고 할 거고, 갑자기 특강 들어가려고 할 거고, 그리고 갑자기 또 상담이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성인들한테 이렇게 푸시를 할 이유가 있나, 그리고 뭐 성인이기 때문에 푸시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럽고 싫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제가 접근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버리려고요. 나이가 들수록 공부를 그냥 끄집고 가야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정신수지 초등학생이라는 건 아니지만 일을 하고 뭐 가정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생각할 거리들이 많잖아요. 내가 잡도 잡아야 되고 내 할도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나이 때 또 중요한 게 또 연애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연애 안 하고 살면 또 사람이 또 이상해지는 것 같으니까 또 할 건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바쁜 상황에서 누군가가 공부를 좀 확 끄집어가는 역할자로 해야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요. 그러다가요, 그냥 어련히 알아서 잘하신 분은 그냥 냅둬요. 제가 뭐 그렇게 할 일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미리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하니까요. 그냥 저 상처 안 받아요. 선생님, 저는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만날 뵐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 하시면 돼요. 상담을 굳이 원하지 않으면 나도 좋아. 그거 가지고 나 상처 안 받아. 뭐야, 내가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아? 이렇게 안 한다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 그런 분들은 굉장히 좀 소수이신 분이신 것 같고, 대부분 분들은 지금은 막 마음을 막 할 수 있어. 선생님 없어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만 주나봐요. 그게 아닌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런 푸시 작업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요. 당장 그럴 거예요. 오늘은, 그러니까 오늘부터 사실 막 범주보험처 특강도 있고, 막 그래서 자, 지금부터 실기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 하려다가 오늘 사실 범주보험처 특강을 없앴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겼어요. 왜냐면, 초반부터 어떻게 보면 나와 이야기를 해서 나한테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좀 표현해서 선생님 수업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제가 원하는 게 이런 거고 이런 거가 좀 공감이 돼야겠구나 생각해서 직강 선생님들부터가 먼저 사실은 저하고 유대 관계가 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이제 인강 선생님하고도 이렇게 이제 점점 전이가 돼요. 그래서 일단 직강 선생님들 아침에 일찍부터 지금 오셔가지고 저 깜짝 놀랐었어요. 저보다 더 일찍 오셔가지고 나 오늘 세팅하려고
일찍 왔는데 저보다도 더 일찍 오셔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 열정이 식지 않게 하는 것은 결국은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다. 근데 공부야, 뭐 제가 지금 여기서 강의가 지금 이제 10년 차가 다 돼가는데 뭐 공부 가르친 거야 사실은 크게 바뀌지 않고 시험의 트렌드는 늘 쫓아서 지금 기출 해설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도 여러분들 끝까지 공부할 수 있는 거에 더 에너지를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뭐 여기에 이제 노량진도 강사님들도 많고 하지만은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이 공부는요, 어떤 내용의 뭔가를 더 많이 알고 모르고 문제보다도요, 그거는 어느 정도 평준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하는 정도면 어느 정도 봐야 된다는 거는 거의 노량진의 어느 학원을 다니든 그 정도의 수준 정도는 다 평준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학원이든지 뭐 합격생이라는 거는 있는 거고 뭐 1차를 통과한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뭐가 있는 것 같냐면은 그 스터디를 얼마나 내가 잘 끈질기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메리트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특히 초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지금 위태위태하잖아요. 뭔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믿을 수 있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선생님, 그러니까 그지 강사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뭔가 어려움이 있어버리면은 뭔가 이제 더 외로워지는 거죠. 이거 나는 스터디 메이트를 어디서 찾아야 되나? 나 스터디 하고 싶어요, 선생님. 하고, 그러면 잠깐만 있어봐. 내가 저 개설을 해볼게. 이렇게라도 뭐가 진행이 될 텐데. 그러니까 저를 이용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라고 하는 거가, 지금 우리 클래스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구나. 그러면 제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활용하셔야 되고, 직각의 메리트는 그거예요. 인강 선생님들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다혜나가 다혜나지. 저는 그렇게 낫지 않길 바라지만은, 저는 EBS에서 강의하는 다혜나지라는 것과 아마 선생님들은 한 달만 지나면은 그냥 다혜나에서 약간 좀 친해지면 뭐라고 바뀌는 줄 알아요? 애나쌤. 그리고 나는 한 번도 내 성이 다더라고. 다쌤. 다씨는 어디서 나온지 몰라. 다쌤, 애나쌤.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친근하게 좀 그거부터가 되어야지 사실은 공부를 하는데 밟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가장 염두하고 있는 거니까 저한테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사실 공부와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다 커버를 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계속 그 수업 준비가 계속 저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교 선생님들이 있는 거고, 제가 그걸 다 사실 백업을 하고 있다가 보면은 수업 준비가 엉망이 돼요. 여러분들은 이게 그냥 그러겠지만은 사실 바뀌는 사항들도 굉장히 많고, 저만 하더라도 지금 작년하고 저 탭 쓰다가 지금 아이패드로 올해 지금 오늘부터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제가 바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이것도 하나의 강의 준비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오늘 공지사항 해야 될 것들, 카페에다가 지금 게시해야 될 거, 특강 강사님들한테 언제부터 특강 어떤 내용으로 갈지 이런 것들을 지금 세팅하느라고 저희가 거의 일주일 동안 밤을 지새우면서 지금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강에서 백업을 해줘야 되는 조교님들이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저 혼자서는 절대 감당이 안 되는 거고, 스태프들하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조교 스태프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럴 수 있어요. 왜 답변 안 달아주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한 번 더 말하면 돼요. 저 너무 궁금해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 저 사람을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지금 강조하는 거가 뭐냐면, 공부하다 보면 상처를 받아요. 왜? 내 자신이 뭔가 초라한 것 같거든. 내가 지금 이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괜히 마음이 춥고 뭔가 내가 좀 쪼그라드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렇다 해서 너무 뻔뻔스러운 것도 좀 그렇긴 해. 너무 당연한 것 마냥. 근데 자기의 어떤 에티켓과 그런 어떤 매너는 잘 지키되, 근데 내가 여기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친절하게 말해서 잘 할 수 있을까? 그거는 밑에 이제 우리가 스태프들한테 말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한테도 선생님 저 이거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 특강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생각 안 하겠어요? 교육과정이 지금 급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거는요 저한테 카톡으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카톡을 여기 지금 이제 안내를 할게요. 카톡으로 안내를 궁금한 거를 말씀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개강 시작했어요. 시간은 각 강좌별로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1년 내내 가는 거가 1월 달에는 거의 지금 토요일만 가게 될 거고,
다음 달부터 해서 이제 화요일, 토요일 이렇게 배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은 아마 그 진행이 되는 거가 보통 교육학을 오전 중 1시에 이렇게 안에 이렇게 많이 끝나더라고요. 상반기 때는 더더욱 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학을 혹시나 이제 노량진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교육학 수업이 끝나고 뭐 한두 시간 정도 뭐 밥을 먹건 혹은 간단한 스터디를 하건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그날 공부를, 전공 공부를 하고 갈 수 있는 그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직강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은 직강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인강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은 웬만하면 나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그날 다 끝나요. 이거를 갖다가 그냥 나눠서 인강으로 듣겠다면 일주일 내내 인강만 듣고 끝나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요즘에 인강에 확실히 지금 재작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미 대학교 때 3, 4학년 때부터 이미 이거를 지금 인강으로 줌으로나 혹은 인강으로 듣는 거에 익숙해지신 우리 이제 이제 막 졸업하신 분들 때문에 약간 이 노량진에도 변화가 생긴 게 직강하고 인강비 비율 자체가 좀 과하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됐고 옛날엔 그래도 좀 비슷하고 인강이 좀 많다 해도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는데 지금은 좀 과하게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직강 선생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준 자체가요 뒤로 갈수록 양극화가 좀 심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중고등학교에서 이 줌 수업이라든지 동영상 수업을 했더니만 격차가 심해졌더라라고 하는 거가 실제 여기에서도 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인강 선생님들은 뭐 과목별로 나는 이건 인강하겠어, 이건 직강하겠어를 구별지어서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잘 고려를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시간 강사를 해서 뭐 화요일 날은 나오는 날이다. 라고 하면 오후에는 내가 여기 와서 수업을 들어야지 라고 하는지 그런 식으로 이럴 때는 환경 세팅을 전체 커리큘럼을 보시고 요일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환경 정리부터 좀 세팅을 하는 거가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강의실은요 1년 내내 아마 저희가 이 강의실에서 쓸 거예요. 그래서 지금 407호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화성학은 10시부터 이제 1시까지. 이것도,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금 1월 달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을 하나씩, 얼굴을 뵐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한 명씩 다 이렇게 알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상태 파악을 해야지 제가 어떤 수준을 잡겠더라고요. 매번 이렇게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이 수준이 이게 달라지고, 그럼 1월 달에 제 목표는 뭐냐면 1, 2월 달에 여러분들이 3월 달에 재수 이상인 분들이 이제 확 이렇게 또 한번 그때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러 들어오신단 말이죠. 그때 너무 심한 격차가 안 나게끔 여러분들 끌어올려놔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그래서 저는 지금 급해요. 그러니까 저의 그 급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해 주시고 무슨 한 학기 분량처럼 저렇게 많이 나가? 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한테 또 뭔가 위축된 느낌을 갖게 하는 거가 싫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 주시고 교재는 지금 화성학 교재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따 기본 이론반은 또 기본 이론반 OT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성학 강의 일정 이렇게 지금 보시면 커리큘럼이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죠. 자, 이 커리큘럼의 설계 보면 오늘 해야 될 거 보시면 지금 기출문제 확인, 음정, 성무 배치와 성부 진행의 기본 원칙과 금지하는 규칙들에서 3화음, 7화음 나갈지 안 나갈지 몰라게 써서 가로쳐 넣고 지금 이렇게 써놨어요. 못 나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했어요. 오늘 굉장히 많은 커리큘럼 변화를 줬던 거가 뭐냐면 오늘 사실 범주범천 특강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거 과감히 생략을 하고 제가 지금 새로이 지금 했던 거가 뭐냐면 아까 상담하고 기출문제에 대한 거 있잖아요. 1, 2월 달에 기출문제 초수가 보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특징은 많이 물어봐요. 되도록 여기에 앉은 사람일수록 합격할 확률이 정말 높아요. 여기에 진짜 항상 여기는 남자 선생님이 꼭 앉아 계신다? 그래서 꼭 여기에 서 있으신 분이 꼭 남자분들이 초수에 합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피아노 아니면 작곡이야 또.
선생님이 타겟이 된 것 같아요. 올해 선생님 목소리가 정말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얼굴을 몰라도. 근데 그분이 꼭 우리 기본이론반 이번 교재예요. 그분이 저기로 저자로 들어가셔 있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아, 그분 선생님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어. 아는 분들은 알 거야. 내가 뭘 물어봤죠? 선생님한테? 뭐 물어봤지? 기출문제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 같냐고. 많이 풀어봐야 된다. 많이 봐야 된다. 뭘 알아서? 그럼 많이 봐야 된다. 너무 추상적이야. 뭘 봐야 될까? 지금 아는 게 없잖아. 화성학과 선생님은 알 수도 있어. 근데 다른 거 모르잖아. 뭘 봐야 될까? 모르겠죠? 이따가 수업에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뭐냐면 기출이요. 어떻게 나온지 흐름을 잘 보세요. 제가 몇 년도 봐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카테고리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면은 2010년대에는 이런 거가 주류였고 2010에서 15년도에는 이런 게 주류였는데 2020년도 넘어가면서 이런 게 주류가 됐었구나. 그러면은 2020년도 넘어갔을 때 이게 지금 한때 한 5년간 안 나왔던 거가 이렇게 끄집어서 또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그 흐름을 볼 거예요. 오늘 화성학 전체 보여드릴 거야. 오늘 선생님들한테는 사마음, 칠하음 몰라? 솔직히 모르는 건 아니야. 자세히 몰라서 그렇지. 그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제 갈증이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데?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기출문제 다음 주부터 해설되어 있는 거 자료들 다 올라간댔어요. 근데 오늘은 뭘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걸 강의로 활용할 것이냐, 그게 제일 우선순위일 거라고 생각해서 다른 거 정말 다 제치고 내용을 전달한 게 문제가 아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게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특강이가 뭐고 지금 다 없애고 이걸 지금 넘어간 거예요. 상당히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확인하고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음정 공부, 사실 음정 공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음정 공부를, 그러니까 왜 음정을 배우고 왜 화성으로 넘어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정말 요즘 트렌드가 뭐냐라고 했을 때 글쎄, 자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조교수님 요즘 트렌드가 뭔 것 같아요? 화성학의 요즘 트렌드. 요즘 트렌드. 화성학이요. 수직적인 로마 숫자만 쓰라고 안 나와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데 이 화음이 어떤 역할을 해서 어떤 기능으로 간 거냐. 여러분들이 종지 있죠? 종지 들어본 적 있죠? 자, 우리가 음악대학은 다 나왔으니까 종지가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종지 뭐 있어요? 5도 1도 끝나는 거 뭐 반종지 들어는 봤죠? 자, 5도, 1도, 4도, 1도, 5도, 6도, 위종지 뭐 이렇게 뭐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5도, 6도 이렇게 안 하죠. 6도로 끝나는 것, 6도로 끝나는 종지, 위종지 이렇게 안 해요. 5도에서 1도로 가는 거 대신에 1도랑 비슷한 6도를 넣어갖고 거짓 속였다라고 해서 속임종지, 위종지라고 해라고 하죠. 자, 이 말 자체, 이걸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요즘 트렌드예요. 자, 종지 이렇게 그냥 할 게 아니라 이 종지를 예를 든 거고요. 요즘의 트렌드는 뭐냐라고 하면 여기에서 여기 화성으로 가는 진행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화음이 어떤 역할로 여기로 간 거야? 왜 프렌치 6 다음에 왜 5도권에 관련된 5도 음향적인 거가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뭔 거야?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건 거야? 왜 전이는 왜 쓰잘데기 없이 전이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한 거야? 2도 막 2도 3도 뭐 예를 들어서 2도 6, 4도 6, 뭐 5도 6 계속 6 연달아서 나와. 아니 무슨 계속 전이만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하고 있는 거야? 이유가 있다라는 거야. 그 이유를 물어봐요. 그게 요즘 화성학, 요즘 트렌드. 옛날처럼 숫자 분석에서 로마 숫자로 다르게 표기된 거 이런 거 소문학으로 1점짜리, 4점짜리 중에서 1점짜리 정도로 배치는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만 똘랑 물어본 것이 아니라 요게 그래서 그 다음 화음에서 어떤 영향을 준 건데 어떤 기능을 한 건데
이게 그래서 조성음악에서 이 딸림하음이라는 거는 도대체 어떤 기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기능적 측면을 물어보는데 그게 뭐냐? 성부 진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범주범창 같은 것들 피아노를 반주를 하다 보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왜 임용고시에서 범주범창에 반주를 하면 이렇게 촌스럽지? 라고 하는 거.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작곡가. 이유가 뭘 것 같아? 그런 친구들 본 적 있죠? 왜 그런 촌스러운 반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전이나 이런 걸 다양하게. 그쵸? 전이를 안 했다. 소위 말하자면 보이싱. 우리가 어떤 이 음에서 이 음으로 화음이 눌러져 있을 때 우리는 꼭 이렇게만 치는데, 사실 진짜 풍성한 어떤 음을 치려고 하다 보면은 뭐 어때요? 솔시레라고 하는 걸 레솔시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거기에다가 뭔가 좀 추가되는 뭐 소스4를 써가지고 뭔가 더 추가되는 풍부한 음향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렇게 뭔가 손이 모아진 상태에서 음을 눌렀을 때 풍부한 어떤 음향이 동시에 울려가지고 더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고지고대로 기분이치대로 도솔 뭐 어떻게 실수했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범주범창 자체도 촌스럽고 맨날 실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부 진행적인 관점이 지금 1차 시험에서도 굉장히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매번 2차 채점을 하고 오신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기계처럼 하긴 하는데 되게 촌스러운 반주를 해요. 왜? 전혀 보이싱이 안 되고 전혀 전이 같은 거 절대 쓰지도 않고 뭔가 베이스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좋겠는데 널뛰기 하는 것 같은 반주를 하고 있고, 그거는 어떤 이유에서 화성학적인 거가 이론으로 끝나버렸고 그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 수업 시간에는요, 이번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분명히 이해되는 게 그걸 거야. 아, 왜 내가 전이를 왜 써야 되고, 웬만하면 반주를 할 때 새끼손가락을 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게 좋을 것이고, 아, 그러면 내가 연습을 할 때 자꾸 이거 넘나들면서 실수했던 거를, 아, 이걸 옆으로 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내성을 채울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것이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사실은 작곡가 화성적인 것과 임용 화성학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작곡가의 화성적인 거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런 룰이 있는데 그 룰 안에서 나의 창작성적인 거가 더 강하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 근본 원리를 갖다가 확실하게 그걸 써주고 근본적인 거를 갖다가 마치 이거 아니면 정답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작곡가들이 이 화성학을 받아들이는데 쉽지 않은 거가 그거예요. 임용에서 보는 화성학이 작곡할 때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사실 뭐 APP 써가지고 이렇게 널뛰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뭐 극적인 뭔가를 하기 위해서 뭐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굳이 꼭 이렇게만 해야 돼? 라는 거를 따지고 나면 진짜 음악에 답이 없는 건데, 우리는 정말 16세기부터 18세기부터 대의적인 원리에서 이게 가장 근본이었어 라고 하는 그걸 외워서 시험장에서 쓰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가장 근본적인 거, 그거를 여기에서 하는 거가 임용의 화성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곡적인 거에서도 정말 제가 봤을 땐 작곡가들이 오히려 작곡 화성학을 한 사람들이 성부 진행적인 관점들을 더 많이 고려를 하죠. 왜냐하면 실전적인 음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게 넘나든다는 게, 이론하고 실제를 넘나든다는 게 정말 힘든 겁니다. 나도 어떻게 보면 나도 음악의 실제를 하다가 이론을 하다 보니까 이제 머리통 자체가 이론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서 작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아마 선생님도 이 공부 하시다 보면 그게 이거가 마치 맞는 것처럼 하다 보면은 이 로직을 가지고 내가 작곡을 하겠다 하면 정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고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성부 진행적 관점에 대해서 올해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성부 진행 오늘부터도. 그래서 그 부분이 요즘 시험의 트렌드.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3화음, 7화음, 성우 2주차 보세요. 3화음, 7화음, 성부 진행, 재즈 화성학 코드의 종류, 코드 네임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따가 기출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꼭 기출에서 코드가 나왔다 해서만이 아니라요. 이제는 아마 다다음 주 정도부터는 아마 제가 여기에서 범참 교재를 이렇게 보면서 자, 선생님 코드 봐보세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미넌트 모션 5도 1도가 그냥 간 게 아니라 계속
조바꿈을 보여주기 위해서 251, 251, 251, 2도 5도 1도, 2도 5도 1도, 2도 5도 1도를 해서 이거 끝난 거야. 범주범창을 이거 노래할 때 그냥 이만한 곡을 갖다 그냥 외울 게 아니라 251, 251, 251, 2도 5도 1도를 251이라고 해요. 보통 곡이 끝나가는 마무리에서 2도 5도 1도 이거 많이 하니까 이걸로 끝난 거예요. 라고 해서 범주범창의 어떤 이론과 실제의 연결을 어떻게 하면 좀 해볼까? 라고 하는 거가 또 이번 강의의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좀 지금 사실 제 마음속에도 걱정이 있는 부분은 뭐였냐면 몇 년 만에 화성학을 확 바꿨어요. 확 바꿨다고 하는 건 저한테는 정말 대단한 도전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있는 걸 하면 편하겠는데 이게 연주분 자체는 이론적인 어떤 틀 그리고 저자분께서도 이론 전공이시고 저 또한 사실 그분의 이제 저의 은사님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어떤 그 뇌구조하고 똑같이 그렇게 맞춰서 이렇게 이론적인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실전적인 거로 뭔가 좀 더 다이렉트로 보여드릴 수 있는 거에서 좀 그 브릿지들이 필요하겠다. 여러분들은 오히려 화성학이 적용되는 거가 로마 숫자보다 코드를 더 많이 보는 게 아닌가. 분수 코드를 더 많이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실전, 지금 임용시험의 변화는 1차 시험의 변화는 이론적인 거에서 이제 많이 걷어내고 이 사람이 1차 시험 안에서도 실제에 관련된 거에 적용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를 어렴풋이 물어봐요. 그래서 지금 2주차, 3주차에 걸쳐서요. 여러분들은 화성학적인 베이스를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에요. 말하자면 뭐 실용화성학에선 그래도 작곡가 입시 정도 보면 모델 인터체인지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는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은 거기까지는 들어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범주범창 시험에서도 이거를 어느 정도 뭐 소스4를 쓰고 에드2를 쓰고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너무 재즈틱하게 하면은 약간 이상하게 볼 수도 있을까 봐. 워낙 보수적인 집단이다 보니까. 그래서 클래시컬,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텐션 코드를 쓴다고 해도 우리는 재즈 같은 데 11 코드라든지 13 코드 같은 거 그냥 써요. 그러나 교재를 제가 어제도 이제 범주범창 교재를 쫙 이렇게 봐봤지만은 사실 시즌 오브 러브 내가 말하죠. 시즌 오브 러브 같은 데서만 코드가 굉장히 복잡한 어떤 코드적인 것으로 나오고 거의 9 코드 정도까지 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재즈 코드에 대한 것의 기본적인 것과 그런 어떤 기본 베이스적인 것들을 익히시게 되면은 대중음악 반주라든지 뮤지컬 반주를 할 때 코드 패턴 진행이 이렇게 가는구나, 패턴이 동시에 이렇게 보일 수 있게 하는 연습을 하기 위한 것을 실전과 연결시키는 그거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확실하게 그 재즈 실용음악적인 코드, 그러니까 말했지만 도미넌트 7, 그러니까 우리가 뭐 5도 7, 뭐 속칠할 한국말도 많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도미넌트 뭐 메이저 7이에요, 도미넌트 뭐 그냥 7이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 코드 네이밍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사마음, 칠함, 성부지, 그러니까 이게 클래식적인 거에서는 송무경 교수님의 연주분 책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범주범창의 어떤 교재적인 거에서 나오는 실용음악적인 베이스는 제가 한 4-5권 책을 다시 해서 이번에 강의 자료가 새로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가 될 거고, 이 실용음악적에서 한 거에 사마음 칠함을 이미 앞에 클래식에서 사마음 칠함을 원래 오늘 계획은 그거죠. 클래식에서 사마음 칠함이 뭐다라는 정도까지 알고 다음번에는 제가 이제 뭐 디미니시 코드, 하프 디미니시 코드, 뭐 어쩌면 이제 재즈 코드 네이밍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복습을 하면서 자, 이거에 대한 그러면은 에드2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성부 진행 해결이 어떻게 갈까요? 소스4가 나왔습니다. 소스4가 나왔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할까? 자, 우리 방식으로 하게 되면 화성학 그냥 클래식 배경적으로 한다면 서스는 서스펜션이니까. 그죠? 서스펜션은 계류음 4가 나왔으니까 3으로 해결이 되겠으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서스4가 나왔습니다. 포음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음에서 3음으로 해결이 돼서 다이어토닉으로 해결이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야.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그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을, 그러니까 클래식적인 거 베이스 깔고, 왜냐면 많은 분들이 클래식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그게 더 이해가 빨라요. 그러니까 이해는 거기에서 이미 끝난 상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을 재즈 코드적인 것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사실 우리 곡에서도요. 251, 251으로 그냥 계속 진행되는 것들 많아요. 근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턴어라운드로 251으로 계속 돌아가서 이 곡들을 다 채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말하자면 재즈 코드에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실용 화상에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2, 3주차에 거쳐서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3주차에도 보시면 주요한 부하음들의 기능이라고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주요음 없고 부하음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이게 어떻게 발전이 될 것이냐라고 하면, 자, 우리가 1도 나오고, 자, 작곡가, 자, 해봅시다. 작곡합시다. 자, 1도 나왔어요. 그 다음 코드 뭐 쓸래요? 몇 도 쓸까요? 가장 기본적인 걸 하세요. 4도. 자, 그 사이에 뭐 쓸래요? 6도 또 쓰세요. 다른 거. 또. 3도. 자, 이 선생님은 아시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1도, 6도, 3도, 4도 이렇게 갔죠. 그 사이에 1도, 6도, 3도를 바꿨지만 걔는 무슨 음향권이에요? 1도의 음향권이야. 6도나 3도 이런 것들. 대리화음적인 거, 어떤 코드적인 거죠. 자, 그러니까 주요 화음의 펑션, 기능이라는 건 난 지금부터 시작이야 라고 해서 한참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다가 보통 4도권이라 주요함도 4도라는 거가 뭔가 전환이 되는 것 같다가 그 다음에 5도에서 정점을 찍고 1도로 다시 이제 마무리를 한다 라고 하는 거가 이 안에 수많은 코드가 있지만 이거는 1도, 4도, 5도, 1도라고 하는 어떤 권으로 묶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화음들의 기능적인 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1도 사이에 그 다음 3도나 6도 부하음이죠. 부하음은 그런 식으로 1도를 색채만 바꿔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큰 1도의 영역으로 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 분석적 측면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지금 펑션, 주요 화음의 기능과 부하음의 기능적인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본적인 내용 것처럼 실러버스만 보면 기본적인 내용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정말 무수한 이파리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 그 다음에 5도 세븐과 전이 역할 기능. 5도 세븐과 전이 여러분들이 5도 1도 많이 끝나는 거 있죠. 솔, 미, 레, 미, 도라고 하는. 근데 5도 1도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가지고 곡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5도 1도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 5도 1도가 조성이 바뀌어서 5도 1도, 조성이 바뀌어서 5도 1도, 조성이 바뀌어서 5도 1도. 시험 문제예요. 자, 보세요. 시험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면 이거를 지금 이 악보를 이렇게 기출 문제예요. 자, 기출, 수수분들 기출 잘 보세요. 지금 보면은 2023년에 나왔던 건데 문제가 이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자, 연가곡이 이렇게 있는데 아름다운 5월에 있는데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해봐 라고 했는데 심지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니은 부분이면 거의 끝부분이잖아. 니은 부분에서 화음기호를 갖다가 조박꿈이 이미 전조가 됐으니까 이 조박꿈 해가지고 전조된 거 가지고 로마 숫자 쓰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때요? 한숨이 나오죠. 조가 몇 번을, 그래서 답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기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업로드 된 거에 기출 답안지가 지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보니까 조박꿈이 한두 번 바뀐 게 아니죠. 이렇게 여러 번 바뀌었잖아요. 그죠? 바뀌었는데, 우리가 이거를 그러면은 시험장에서 이거를 다 분석하고 앉아 있었을까? 그러지 않아. 가사 분석에 따라서 지금 보니까 끝나는 부분, 가사가 끊기는 부분 5도 1도 251. 또 여기서 또 가사가 끊기는 부분 보니까 여기 끝났네 251. 또 여기서 가사가 끊겼네 251. 또 여기서 가사가 끊겼네 2 대신에 451. 이렇게 251, 5도 1도는 왜 눈에 확실하게 보이거든. 여기하고 여기만 보면 5도 1도 간격인지 보면은 빨리 조성이 캐치가 되니까. 자, 화성학은요, 우리가 그냥 열심히 곰처럼 풀으면 망해요. 시험에 이런 식으로 시간 많이 잡아먹게 하고 어떻게 하면 저거를 빠른 시간 내내 제대로 풀게 할 것인가, 그 방법적인 것들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5도 1도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5도 1도 하면 솔, 미, 레, 미, 도에서 종지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진짜 끝에서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5도 1도는 이 5도 1도의 간격을 가지고 지금 어때요? 전조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존조를 하는 기능으로서 어떻게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가 지금 이 5도라고 하는 것은 1도만큼 어때요? 굉장히 중요한 함이죠. 이게 이번에 시험 문제도 나왔어요. 딸리마음적인 어떤 기능적인 역할로 해서 나왔어요. 저 조성음악 토널 뮤직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음이기 때문에 따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5도 세븐 전이 역할, 그 밖에 또 5도 세븐이라고 하는 거는 7화음이기 때문에 그 밖에 7화음들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또 7에서 우리는 보통 기본적인 코드라고 하면 뭐하고 뭐가 있어? 3화음과 7화음이 있죠. 기본적인 코드. 그런데 그것만 쓸 수 있는 거는 아니야. 어떻게 쓸 수 있어? 자, 우리가 솔시레 파 이렇게 해서 지금 5도 세븐을 썼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3도 더 올려서 어때요? 파에서 3도 올려서 라 쓰면은 라 쓸 수 있고 또 3도를 올릴 수 있고 또 3도를 올릴 수 있겠죠. 그게 코드가 쌓아지면 올라가면서 9, 11, 13 코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건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 코드에서 이렇게 코드 톤이라고 하는 것은 3화음과 7화음만 있는데 거기에 뭔가 그 추가적인 어떤 음들을 3도씩 올려서 뭔가 음향을 좀 더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코드들 11, 13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실제 우리 교과서에서 간혹가다 13 코드 있기는 있지만 주는 아니고 클래식에서도 일반적으로 9 코드까지는 써요. 에드나 서스포 같은 것도 그냥 일반적으로도 많이 써요. 여러분들 아마 그냥 앞부집 열어보면 서스포 코드 뭐 에드 9, 에드 2 이런 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셔야지 어떠겠어요? 범주범창 교재에서 봤었을 때 이게 이 코드란 뭐 왜 촌스럽게 들렸지? 왜 이렇게 하면은 널뛰기를 해야 되지? 그런 코드에서는 9 코드에 지금 이 음을 꼭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넣어가지고 반주를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지겠구나, 편해지겠구나, 실전적인 부분하고 가까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거의 한 지금 설 전까지는요, 여러분들이 클래식적인 것과 우리가 실용적인 것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전적인 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동양진의 턴어라운드, 뭐 동양진행은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턴어라운드 아까 제가 251, 251 이런 이야기 했는데 뭐 턴어라운드 종류에 꼭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하나의 큰 곡이라 할지라도 어떤 특정의 어떤 패턴에서 그것이 곡으로 채워지는 그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나오는 것은요, 뭐 붓달림함 기능이라고 우리 세컨더리 도미넌트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컨더리 도미넌트에 관련된 것도 제가 여기에서 약간씩은 여러분들한테 추가를 하는 거가 반주법하고 연결돼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제가 봤을 때 범주공천 레슨을 어떻게 봤는데요? 라고 했을 때 제일 답답한 레슨이 뭐냐면 자, 여기는 선생님 5도에 대한 5도 세븐이고요. 그 다음에 5도예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말 들으면 답답하지 않았어요? 5도에 대한 5도 세븐을 내가 그 현장 가서 어떻게 분석을 해? 우리는 멜로디를 대충 이런 음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걸 코드를 누르지 시간을 많이 주고 분석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율에서 나왔을 때 이게 5도의 세븐이 나올 거고 그러면 바로 그 다음에는 5도로 해결이 될 테니까 거기서 몇 도 위로 올라가서 반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외우고 있으면은 자 5도에 대한 5도 세븐 하면은 자 작곡가님 자 C 메이저에 5도에 대한 5도 세븐 무슨 코드 나와요? D 메이저 2도를 하시면 네, D 코드가 나오죠. 그러면은 자 거기 5도에 대한 5도 세븐에서 5도로 해결하면은 자 뭐가 나오죠? G 맞죠? 맞아요? 그러면 D에서 G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건 거야. 자, 지금 얘가 지금 D 코드로 누른 것 같으면 선생님 볼 것도 없어요. 그 다음은 뭘로 해결해야 되니까? G로 해결해야 되니까 자, 베이스를 레를 눌렀다? 지금 그럼 뭘 생각하면 돼? G 가야지. 레미파소 4를 올려서 연주해야지. 바로바로 그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야. 지금 제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자, 5도에 5도 세븐은 D 코드라고 그래요. 자, 초수분들 지금 몰라도 돼요. D라고 합시다. 우리는 D 코드. 그 다음에는 5도에 대한 5도는 5도로 해결하는 데서 뭐가 되는 거야? 아까 G 코드가 돼. 그러면 D, G로인데 나는 뒤에 G가 올지 모르잖아. 반주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D를 누르는 순간에 그 다음에 올 가능성이 G가 올 수 있다. 근데 멜로디 선율이 G가 있어. 그러면 100%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여러분들이 실전적인 거에서 적용 가능할 수 있는 화성학을 해야겠다라는 거가 이번 컨셉의 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세팅을 했지만 제가 미리 건반을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소리를 이렇게 들려주면서 가야 되겠구나. 그것밖에 답이 없겠구나.
라고 해서 지금 이제 진행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 그래서 붓달림함 기능적인 것들을 그렇게 배우게 되고, 다양한 이제 전조들, 뭐 네오플리탄이든지 이런 것들은요, 물론 전조라는 개념은요, 사실 지금 대중음악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약간 공유되는 부분들이 좀 덜한 부분이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는 뭐 우리가 관계조 하면은 뭐라 그래요? 오도 관계에 있는 뭐 같은 음조, 나란한 조, 그다음에 딸림 음조, 버금달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중음악에서는 사실 그렇게 그걸 관계조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정말 3도 안에 있는 것들 다 관계조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공통 분목을 말하기가 참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오히려 헷갈리지 않게 그냥 클래식 부분에 적인 것만 해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부분은 뭐냐라고 하면 연주분 1권이에요. 연주분 2권에 나오는 반응계적인 뭐 여러분들 뭐 네오폴리탄 프렌치 식스 이런 거 나온 거가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진짜 화성학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부분은 훨씬 쉬워요. 그러나 진짜 어려운 거는 뭐냐면 이 앞에 기능 화성적인 거에 정말 간단한 어떤 화성인 것 같지만 이 화성에 대한 어떤 역할과 기능과 성질과 이런 것들을 구별하면서 하는 작업이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지금 커리큘럼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화성학을 선생님 인류들이 지금 꿋꿋이 다 끝내야 됩니까? 그리고 왜 다현 선생님은 뭐 3, 4, 5, 6월 달에는 화성학을 안 해주십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가지고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1, 2월 달에 처음부터 끝까지 화성학이 어찌됐든 한 바퀴 다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라고 한다면 아까 문제 보셨을 알겠지만은 지금 이 문제를요, 그냥 처음에 초수분들이 처음에 그냥 이것만 봤을 때 어때요? 슈만의 연가곡이 나왔네. 슈만 혹은 뭐 슈베르트 예술가곡이 나왔네. 자, 이거 카테고리 분류하세요. 그러면 이거 뭔 것 같아요? 낭만시대인 것 같아요. 이번 시험 문제에서도 화성학 문제가 나왔을 때 코렐리의 무슨 트리오 소나타이다. 근데 화성학 문제로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나오는 어떤 시험 문제들이 그냥 한 줄짜리 악보 보여주고 이거 화성 분석하세요. 그런 문제 없어요. 이렇게 제가 슈만의 연가곡의 시인의 사랑 하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음악사적인 어떤 배경적인 지식이 뭐가 있겠어요? 자, 연가곡 뭐예요? 연이어져서 가고 가는 모은 것처럼.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가 있어? 스토리가 있어. 스토리가 있다는 건 어떤 가사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뭔가 바뀌는 뭔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아까도 보셨죠? 어때요? 가사가 진행이 되는 거다. 따다다라라라 끊었어. 자, 여기서 이런 말 했거든? 근데 따다다라라라. 자, 여기서 이런 말 했어. 그리고 나서 따다다다다다다. 자, 여기서 이런 말을 좀 심각하게 하려고 전조 바꿔가지고 또 이런 말을 했어. 이 짧은 패시지에서도 어떻습니까? 전조가 계속 막 바뀌어가면서 가고 있죠. 그게 사실 어디에서 많이 나오면 낭만시대는 프로그램 음악적인 거, 뭔가 스토리가 있는 음악,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었던 거고, 특히 연가곡 같은 경우는 계속 연달아서 어때요? 작품의 넘버별로에서도 조가 계속 바뀌면서 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거든. 그러면은 우리는 음악사에서 이런 걸 배워요. 낭만시대에는 다양한 어떤 전조, 그러니까 관계조에서도 벗어난 뭐 삼도 관계로든지 이렇게 다양한 어떤 빈번한 전조가 보여지고, 그리고 화성적인 거에서도 기존의 어떤 화성적인 것에서 벗어난 어떤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음악사에서 그것만 보면 이제 망하는 건 거야. 그럼 뭘 해야 되냐면 낭만시대에 들어가서 뭘 해야 돼요? 이 작품에 대한 것을 왜 이게 조성의 설계가 이런 식으로 됐지 하고 이 작품을 들여다봤었어야 돼. 사실 5월 같은 경우는 분석을 제가 이거 갔거든요. 제가 그때 이걸 그냥 수업시간 그대로 이건 화성에서 분석했던 게 아니었었어요. 그때도 자, 낭만시대 왔어요. 분석할게요. 라고 해가지고 했었던 것들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음악사를 내가 공부를 한다고 할 때 보통 글을 외우려고 그래요. 그거 되게 단편적인 거거든요. 근데 쓸데없이 글을 많이 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외우고 저것도 외우고 그래야지 자기가 뇌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시험 문제는 뭐냐면 나올 공목이 나와요. 항상. 나올 공목이 나오는데 이거를 깊게 들어가요. 자, 그럼 깊게 들어가는 방법이 뭔 것 같아요? 이걸 분석적인 거를 들어가서 왜 이게 낭만어법인지, 왜 전조가 이런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건지 이걸 물어봐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론적인 툴이 들어가고, 그 이론적인 툴의 기본 베이스가 뭐예요? 화성학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사를 제대로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되게 쓸데없이 음악사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임용고시를 공부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심화 과정부터 한다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는요,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을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르네상스 하면은 무슨 이론 배워야 될 것 같아요? 16세기 대입법 배워야 돼요. 르네상스 16세기예요. 자, 그렇죠. 오늘 초수니까 몰라요. 우리 아무것도 모르다 하고 르네상스 15세기, 16세기예요. 르네상스가 공부한다. 그럼 뭘 배워야 돼? 16세기 대입법이 어떻게 됐었는지를 봐야 돼. 뭐 이번에 시험 문제 뭐 팔레스티나 뭐 이런 거 나왔었는데 그 대입법을 봐야 돼. 자, 18세기가 나왔어요. 자, 18세기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바로크 하면. 생각나는 사람 하나만 대보면 돼. 음악의 아버지. 누가 그렇게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음악의 아버지? 바흐. 그럼 바흐의 후가 분석하면 돼. 후가 엄청 많이 나. 그럼 후가 분석도 어때요? 이론 대입법, 18세기 대입법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 고전시대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고전시대는 뭐가 발달했다고 그래? 형식이 발달했대. 기악 형식이 발달. 소나타, 알레그로 폼, 론도 형식. 그렇죠? 그러면 그 고전시대 들어가면 뭘 해야 돼? 형식론 공부해야 돼. 변주곡을 갖다가 많이 지었대. 반짝반짝 작은 별 지었대. 자, 그럼 반짝반짝 작은 별이라고 하는 주제는 한 짤막한 어떤 주제 선율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주제 선율은 뭐 두도막으로 되는 건지 세도막으로 되는 건지부터 시작해서 기악 형식에서 나오는 변주 형식, 론도 형식 이런 것들까지 하는 거가 고전 시대 가야 돼. 그러면 낭만 시대를 갔어요. 자, 낭만 시대는 뭐 연가곡이 발전했고 프로그램 음악 같은 것들 많이 나왔고 그 사실만 외우면 망해. 뭘 해야 돼? 낭만 시대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낭만 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서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낭만 어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두로 시작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낭만 어법이기 때문에 이 조바꿈이라는 거가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낭만 어법이기 때문에 꼭 기존의 다이어토닉적인 게 아니고 또 반응계적인 어떤 화음. 우리가 네오폴리탄 로맨틱스 이런 것들 반응계적 화음이라고 하죠. 반응계적인 화음을 빈번하게 많이 쓰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낭만 어법들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1월부터 2월까지 하성학에 대한 전체 내용이라든지 전체의 어떤 그 용어나 단어들을 알고 있어야지 3월달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음악사가 과도하게 시작이 되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느낌은 알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도 자, 서양 뭐 음악 공부에 그럼 뭘 많이 생각해요? 음악사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음악사,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뇌를 다시 세팅해야 돼요. 음악사 하면 글을 외우는 것은 20%, 30%밖에 안 된다. 그런데 거기에 60, 70%는 그 음악, 자,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는데 그 시대적 배경에서 어떤 음악이 떠오르는 음악이었고 그 중에 어떤 작곡가의 어떤 작품이 되게 유명한데 그 작품의 특징이 요러한 게 있어가지고 그것이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줬대까지가 음악사예요. 근데 많이 놓치는 거가 뭐냐면 이 사람 작품의 요런 어떤 이론적인 특징이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의 관련성. 말하자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호모폰이라는 거가 나오기 전에 다성음악적인 구조에 있었던 르네상스 시대에 뭔가 수직화음적인 것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그걸 뭐 모방기점이니 뭐니 해서 나와서 점점 수직화음적인 거가 많아져가지고 대부분의 작곡가들은 호모포니를 쓰더라. 이제 폴리포니보다 호모포니를 쓰더라. 라고 하는 발전사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이제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용에서 말하는 그 부분들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더라라는 거. 잠깐만요. 자, 그래서 화성학에서 여러분들이 화성학 1월 달에 다 끝내야 되는 이유라고 한다면 음악사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거를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스케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강좌 특징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모른다는 것부터 아까 제가 확인한 게 그거예요. 어디서부터 배우셨어요? 어디까지 아세요? 라고 하는 거는 모르겠다, 잘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저한테 선생님 속도 조금만 조절해 주시면 안 될까요? 말씀하시면 돼요.
인강은 조절이 되잖아. 직강은 조절이 안 되니까 나를 조절을 해야 돼요. 기출문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나온 커리큘럼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화성학 개념 노트, 여러분들이 강의 실러버스 자료가 나올 건데요. 제가 거기에서 체크하면서 가는 것들을 모조리 외워주시면 돼요. 모조리 강의 실러버스, 그러니까 임용의 자료에 맞게 다시 한 거예요. 일반적인 화성학적인 건 너무 범람된 정보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용 시험에서 딱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거 외우세요 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는 독학으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원을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예요. 진짜 중요한 걸 빨리빨리 거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박식한 공부를 하고 싶으면 저랑 공부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집에 가셔서 그냥 독서실에서 그냥 책 펴놓고 하는 공부가 제일 짱이고요. 근데 이거는 몇 년이 걸릴지는 장담이 안 돼. 근데 나는 그냥 시험에 합격하는 거가 목표다. 그걸로 또 뇌를 다시 바꿔야 돼요. 내가 여기서 똑똑해지는 거가 목표가 아니에요. 시험에 합격하는 거가 목표지.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듯이 반주법에 적응 가능한 성부 진행을 함께 설명을 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작년보다도 화성학적인 내용 전달을 하는 게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팍팍 나가다 보면, 저는 물론 그거를 조절을 하면서 이야기하겠지만은, 그게 어려움이 생기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뮤서에서 아예 그냥 여러분들이 그 1대1 그 밀착해서 볼 수 있는 그 모니터링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을 할 수 있는 클래스를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어요. 내가 이거를 다 봐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가격 좀 저렴하게 해서 좀 열어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티칭을 바로 푸는 데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마련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임용 화성학에 맞춰서 내가 좀 레슨을 그렇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따로 그렇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스를 그냥 이제 수업에서 못 따라가는 것을 갖다 문제 푸는 거가 안 된다. 연주부 우리가 분석 문제라든지 연수 문제가 안 된다 하면은 강사님 앞에서 풀면서 그거를 체크를 어디서 틀렸는지. 사실 화성학은요, 숙제에서 맞고 채점하는 이것보다도요, 한 문제를 풀더라도 선생님 앞에서 푸는 과정을 풀어주면서 거기서 문제를까 뭐다를 보는 거가 훨씬 더 빨라요. 많은 문제를 정말 약간 좀 책임 없게 말하는, 나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 게 뭐가 있냐면, 책을 여러 권 풀어보면 돼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거는 입시에서, 작곡가 입시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이 많은 문제를 풀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화성학이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그냥 암기해서 딱딱딱딱 풀고 화성학에서 시간을 좀 더 투자를 해가지고 풀 수 있는 그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백 문제를 갖다 푼다고 해서 이게 느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한두 문제만 제대로 이렇게 푸는 과정을 보여준다면, 여기에서 실수를 하는군요. 선생님 여기에서 이거 다음에 이거를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봤어요. 이거를 짚어내는 거가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그래서 클래스는 여러 개로 이렇게 있는데, 기출문제를 갖다가 나는 한번 공부를 해본 사람이다. 근데 왜 맨날 화성학이 틀린지 모르겠다라면 기출문제만 가지고 가서 그냥 풀어보세요. 기출문제 내가 왜 여기에서 또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건지, 그리고 기초 악전이 지금 초수분들 기초 악전이 지금 나는 너무 모자란 것 같다. 지금 오늘 음정 공부할 건데 음정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는 그게 다 커버가 안 돼요. 이 수업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본인이 혼자 독학을 하셔도 좋고, 나는 그게 아니면 설명으로 그냥 빨리빨리 해가지고 빨리 이 책 한 권을 떼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 이제 뮤스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수업에서 해결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한테 지금 직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바로바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고, 그런데 만약에 그거가 좀 버겁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마련은 해놨으니 그거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한테 그 공부 어떤 학습 내용적인 거 외에요. 선생님 제가 육아맘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지금 환경 세팅이 잘 안 됩니다. 저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서울 가서 지금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요즘에 제가 계속 상담하면서 하는 주 내용들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 계시는 분, 그러니까 서울에서 또 하셨다가 내려가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시간 강사를 해야 될지, 기간제를 해야 될지, 이런 거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환경에 따라 좀 달라요. 아마
같은 점수를 받고 같은 연차로 공부를 했는데도 어떤 분한테는 일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은 있고 그렇지 일하지 말고 한번 올해만 좀 더 전투적으로 가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의 기질적인 것과 그분의 어떤 연령대도 무시할 수가 없고요. 여러 가지 어떤 재반 요건들을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계속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서울을 올라가지고 한다? 그것도 아니고요. 올라올 때도 설계를 제대로 하고 올 거고 그리고 거주하는 거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정보를 듣고 내가 그럼 거기서 한번 이렇게 해보겠어요. 실기 공부를 좀 더 염두에서 해보겠어요. 그러면 또 제가 또 방향 서울로 올라와도 거주 지역을 차라리 그러면 맵토선 노선으로 잡아본 게 어떻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뻔한 상담이겠지 저 뻔한 상담 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있잖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 없다는 게 나하고 상담하는 그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를 그냥 뭐 뻔한 적이겠지 이렇게 공부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뭐 이렇게 만나고 다른 남들 다 이렇게 해서 껴가고 그러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한테도 여러분들 무시해서가 아니라 아까도 그랬잖아. 성인이기 때문에 못한다 라고 하는 거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생각해야 될 거리와 챙겨야 될 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은 그 우선순위가 계속 기웃던 하는 건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선생님들이 그거를 정리하는 좀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 역할은 최종적인 것은 판단은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지만은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게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계속 활용을 하세요. 나 공부가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 선생님 제가 직강에서 오랫동안 앉아있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하면은 아마 저한테 작년에도 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도 참고 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참고 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그럼 왔다 갔다 해서 그 매도일은 이렇게 하고 매도일은 이렇게 해봐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2달 쉬었다가 기출반 할 때 오세요. 문풀반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간곡히 부탁드려요. 이 공부는 시작해서요. 끈덕지게 하면은요. 그게 1년 안에, 자, 초수분들은 제가 대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1년 안에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다 그랬어요. 할 수 있다 그랬죠. 한다고 말하진 않았어요. 할 수 있다예요. 근데 이게 3년, 5년이 돼도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냐? 정말 바뀌지 않는 사실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아까 제가 봤을 때는 1년 차에서는 정말 물리적 시간이 모자라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할 거 다 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애 너무 중요하거든? 근데 연애하면서 이거 하면서 알바하면서 이거가 안 돼. 왜냐면 시간을 쪼개. 그게 물리적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초수분들을 웬만하면은 좀 환경정리를 싹 리셋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거기에만 어찌됐든 초수분들이 가장 패키지로 많이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뭔지 알아보자 라고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 그러면은 정말 몰입해서 확 올려놔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n분의 몇으로 시간을 나누다 보니까 약간 이제 알 것 같은데 하면 시험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2년차 때부터 이제 제대로 해보자. 재수생들이 그래서 가장 즐겁게 공부해요. 2년차 때가 가장 공부가 뭔가 이제 똑똑해지는 것 같고 아는 것 같고 이제 들리는 것 같고 근데 그게 2년차 때 그래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3년차 되면 이제 어떻게 돼?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기간제를 많이 알아봐요.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어떻게 돼요? 또 다시 이제 물리적 시간의 압박이 이제 또 오게 되면서 많이 흐트러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5년, 7년, 10년 이렇게 10년 차도 많아요. 여러분들은 맨날 학원의 광고에 의해서 그냥 초수생들의 합격이 제일 많을 것 같고 3수생까지 정도 공부하고 다 말지 않나 이렇게 쉽죠? 아니요. 저는 전체 전개가 있잖아요. 정말 내가 지금 합격했는데 8년 만에 10년 만에 합격해서 합격했다라는 말조차도 자랑을 치지 못하는 연령대가 훨씬 많아요. 더 많아요. 진짜 합격 수기 써주시는 분들은 진짜로 이제 정말 파릇파릇하신 분들이고 정말 숨어가지고 정말 제가 이 나이에 공부하는 게 너무 민망해요 라고 하면서 근데 너무 그런 분들이 고수인 분들이 많지.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8년, 10년 차인데도 공부를 하고 있는 인구수가 정말 많다는 거야. 용기를 가지세요.
내가 혹시 내가 연차가 3년, 4년 했으면 이제 뭐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3, 4년 차에는 정말 무르익은 연차고요. 그냥 일반적인 저기에서. 근데 보통은 1년 차, 아까도 말했죠. 1년 차는 커리큘럼마다 끝나고요. 2년 차 때는 이제 들려면서 눈 열다가 끝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서브노트까지는 다 했는데 서브노트 못 외우고 이제 시험장 들어가고 3년 차 때는 그래 독학하면서 서브노트 열심히 외우고 난 될 거야 라고 했는데 턱걸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아쉽게 떨어지고 이렇게 돼요. 이게 대부분의 통계예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 초수분들은 지금 그럴까? 믿으셔야 돼요. 나도 그러겠거니. 그러니까 거기에 가지 않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초수분들한테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물리적인 시간을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여기에 많이 투자하고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레슨도 해야 되고 지금 무슨 이론이 어떻게 갈지도 모르니까 일단 한번 쫙 가봐야 되고 하는 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돈 쓴 거라든지 시간을 쓴 거에 뽕을 뽑으려면은 여기에 지금 온 에너지를 다 써야 돼. 어느 정도 2, 3년 차 정도까지는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전에 후로 넘어가면 이제 정신적인 거가 더 많이 좌우가 돼요. 공부에 어떤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하는 시간보다도 내 심리적 불안감. 갑자기 남자친구가 그만 만나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 기간이 길어지니까 애가 같이 이렇게 예민해지고 까칠해지니까 그만 만나재. 이런 거에 갑자기 이제 충격. 갑자기 뭐 1년 뒤에 이제 결혼하기로 했어요. 선생님 파혼하재요. 진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가슴 아프지만 진짜 있어. 그래서 1년 차 때는 물리적 시간에 대한 거를 몰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수, 삼수이신 분들까지는요. 뭐든지요.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걸 다 버리고 다른 데를 가가지고 3년 안에 내가 어느 정도 그 승부를 볼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은요. 다른 거 하셔도 돼요. 정말 다른 거 하시라고 저는 권유해요. 하실 수 있으면 하시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다른 직업군으로 나가셔가지고 저한테 지금까지도 선생님 그렇게 말해주셨어. 너무 고마웠고 임용은 너무 싫은데 선생님은 너무 좋아하는 거 알죠? 라고 하면서 저한테 지금까지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까발려놓고 보니까 난 지금 음악보다는 그래도 공부인 것 같고 내가 다른 것보다는 이게 공부한 거가 그래도 더 승부의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은 3년차, 4년차까지는요. 정말 쥐어짜서 해보세요. 어딜 가든 똑같이 이 고생을 하게 될 거니까. 그게 더 빠르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3년, 4년 차까지는 그렇게 해보시고 만약에 5년 차, 지금 이 강의에서 5년 차에 넘어가시는 분들도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다는 거 제가 알아요. 나중에 그래서 선생님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문자 보내. 저 원래 이런 거 잘 안 보내는 사람인데 하면서 보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부터는 공부를 할 만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5년차 정도까지. 물론 진짜 기간제만 했다라고 하면은 그 공부가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두 가지 부류인데 정말 기간제를 처음부터 하셔가지고 아예 초석이 안 갇히신 분은 초수분들처럼 물리적 시간을 확보를 해야겠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심리적인 거가 말을 조금 격하게 한다면 마음의 병을 크게 안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뭔가 조정이 필요해요. 공부만 해가지고 될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분들은 진짜 뭔가 밸런스를 맞춰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 제가 어저께 밤에 11시에도 상담 전화 받았던 게 그거였어요. 전공 점수가 60점 지금 중반대 맞았는데 공부를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모르고 3년 동안 자기는 이거에 대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다시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공부 시작하면 하면 되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서 선생님 처음 뵙고 처음 인사하는 거죠. 저하고 저의 수강 학생도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한테 제 답지를 함께 보냅니다 해가지고 그거 코멘트해서 전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거에서도 그랬었지. 지금은 선생님 1월 달부터 갈까요 선생님? 이러더라고. 아니요. 선생님 1월 달부터 그냥 운동이나 좀 하시고 망가진 몸과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시고 운동하고 이렇게 좀 신체적인 거를 좀 회복을 하신 다음에 3월 달부터 가시는 게 오히려 그리고 상반기 때는 좀 룰루랄라 공부를 한다라는 그 마인드로 그냥 학원에서 내가 독학으로 하면 10시간 걸릴 거를 학원에서 2-3시간 강의에 내가 이거를 뽑는다 라는 마음으로 하면은 스트레스 없이 채워갈 건 채워가면서 상반기에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각자의 상황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한 명씩 이 OT에서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상담을 저한테 신청을 하면은 그 이야기를 꼭 잘 설계를 해드리는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화성화 강의 OT를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5분 뒤에요. 수업 시작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수업은요. 기출부터 가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 기출 자료는 아마 안 나오고 화면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